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2 157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은 전체적으로 5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대사량과 여러 이동에 관한 글이죠.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며 일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다고 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자,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며 그렇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갖다 표시하고 기초 대사량 이렇게 적읍시다. 기초 대사량. 필요하며 일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 여기다 대면 동그라미요. 갖다 표시하고 활동 대사량.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어쨌거나 이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그렇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 밑줄 대사량 네모 오른쪽에 전개 방식 정의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사량은 뭐냐? 자, 대사량에 대해서 대사량은 동그라미 하고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과 같습니다. 자, 대사량은 동그라미 하고요. 기초 대사량과 밑줄 운동과 일 등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활동 대사량의 합이다. 활동 대사량의 합이다. 여기다 밑줄. 그렇죠? 자, 계속 반복되는 것은 글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대사량이고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입니다. 자, 기초 대사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하. 기초 대사량은 동그라미. 자,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 끊어주고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차이에다 동그라미. 아하. 자,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보통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 대사량이 크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체중이 무거울수록 자, 밑줄 긋고 끊어주고 기초 대사량이 크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고요. 밑줄 크지만 동그라미. 자,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그렇습니다.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총 소모하는 기초 대사량을 몸무게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무게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작겠죠. 왜요? 몸무게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중이 작을수록 그렇습니다. 자, 이 나눠주는 몸무게가 작을수록 어째요?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크다고 씁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밑줄 긋고요.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긋습니다. 체중이 작을수록 동그라미 크다 동그라미. 자,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이 뭐라고요? 총 소모 기초 대사량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몸무게, 체중으로 나눠주는 것. 그렇죠? 자, 인체에서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주로 갑상샘이 담당하는데 그렇습니다. 인체에서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그렇습니다. 여기다 좀 밑줄이요 끊어주고요. 주로 갑상샘이 담당하는데 갑상샘이 담당. 여기다 밑줄 긋고 갑상샘 동그라미. 그러면 자, 만약에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자,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져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 그렇습니다. 자,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밑줄, 이상 증상을 유발, 여기다 밑줄, 이상 증상 동그라미. 자, 이상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갑상샘 항진증이나 갑상샘 저하증으로 나타나겠죠. 이상 증상 첫 번째, 갑상샘 항진증은 그렇습니다. 항진증은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하고요. 기초 대사량이 커져서 밑줄, 커져서 동그라미. 자, 갑상샘 저하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작아져서 여기다 쭉 밑줄 긋고 작아져서 저하증 긋습니다. 그쵸? 자, 지금 1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사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량을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서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주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쩝니까? 기초 대사량을 조절하고 있는 인체에서 조절하는 갑상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상샘은 기초 대사량을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문단 소주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사량의 정의와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 조절기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단요. 2문단 첫 번째 문장 몇 줄이죠?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 음식 속 영양소를 산화하여 걷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걷습니다.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사람은 동그라미 음식 속 영양소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산화 동그라미 필요한 에너지 여기다 동그라미. 자,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인 포도당은 씁니다. 자,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그렇습니다. 그 몰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체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그렇습니다.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이산화탄소 6몰과 그 다음에 물
육몰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H2O. 자, 생성되고 686kcal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몇줄입니다.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400도씨 이상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호, 인체 내에서 일어나기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400도씨 이상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의 역할을 하여 그렇습니다. 촉매의 역할을 하여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며 그렇습니다. 촉매의 역할을 하여 반응이 일어나며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는 어쨌거나 자 먼저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체내에서는 동그라미 하고요. 효소가 촉매의 역할을 하여 여기까지 밑줄. 효소가 촉매의 역할을 하여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는 여기다 밑줄 긋고요. 끊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6몰, 물 12몰, ATP 뭐죠? 아데노신 3인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데노신 3인산 38몰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ATP, 그래요. ATP 나오게 됩니다. 아데노신 3인산은 그렇습니다. ATP 네모하고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달린 화합물 여기다 밑줄. 끝부분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 1몰당 7.3kcal의 에너지를 방출 여기다 대면 밑줄입니다. 자,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과다 섭취한 영양소는 몸의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과다 영양소는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어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세모죠? 대조.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먼저 지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고갈되면 단백질을 소모한다고 했습니다. 자,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밑줄하고요. 먼저 동그라미 지방을 소모, 그 다음에 단백질을 소모한다. 밑줄. 그러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그렇습니다.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러나 여기서부터요 마지막 문장 몇 줄입니다.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기초 대사량 동그라미 떨어지고 신체 기능 동그라미 저하된다. 동그라미.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양소 섭취가 적은 상황에서는 인체는 에너지 소모를 갖다 줄이려고 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소모를 갖다 줄인다는 이야기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자,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자, 어쨌거나 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에너지를 얻는 겁니까?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문단 소주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사량 충족을 위한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한 혹은 대사량 충족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들어갑니다. 3문단.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몇 줄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 산화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 근육을 움직이는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20%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거기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람은 동그라미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을 움직이는데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20% 여기다 동그라미. 나머지 80% 어디 갔어요? 자, 예를 들어 긋습니다. 예시 형태죠. 체중 70kg인 사람이 긋습니다. 내가 70kg인데. 자, 70kg인 사람이 신체 활동으로 시간당 260kcal의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이 중 80% 이상은 열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열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있을 경우 시간당 3도씨 이상 체온이 상승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은 붕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주로 피부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열을 방출하기 위해 밑줄, 그 다음에 끊어주고 주로 피부를 이용한다. 밑줄, 피부 동그라미.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 대사량은 다르지만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 여기다가 네모하고요. 기초 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 여기까지 밑줄. 기초 대사량을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은 어찌 한다고 했냐면 거의 일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일정 동그라미. 바로 열의 방출과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열의 방출과 관련이 있다. 자, 바로 열의 방출과 관련 것입니다. 거기 좀 밑줄 긋고요. 열의 방출과 관련 동그라미입니다. 자, 뭐예요? 자, 지금 3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이는 데는 사용되는 에너지는 2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열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80% 정도는. 그쵸? 자, 그쵸? 그래서, 자, 거기 뭐라고 잡아주게 되냐면, 3분단 소주제를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소모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이렇게 잡아줍시다. 발생하는 열. 자, 그 다음에 사문단입니다. 사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어디까지요? 자, 몸에서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열이 피부를 통해 방출되기 위해서는 열이 피부로 전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쭉 밑줄 했죠. 예. 몸에서 생성되는 열,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부로 전도되어야 된다. 피부로 동그라미, 전도 동그라미. 전도. 자, 전도요. 전도.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자,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쭉 몇 줄이요?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체내 온도가 피부 표면의 온도보다 높아야 전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와 대류에 의해 열이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쭉 밑줄입니다. 피부 표면 동그라미, 복사 동그라미, 대류 동그라미 에 의해 열이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외부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며 그렇습니다.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대류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쭉 몇 줄이요. 자, 그래서 외부 온도 그렇습니다. 외부 온도 그렇습니다. 외부 온도란 이야기는, 자, 외부 온도란 이야기는 지금 피부 바깥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피부 표면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며 그렇습니다. 자, 낮을수록 동그라미, 복사, 동그라미, 증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그렇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그렇습니다. 자, 공기의 흐름 동그라미, 빠를수록 동그라미, 대류 동그라미, 증가 동그라미. 정리되죠? 그렇지만 외부 온도가 높을 때에는 대류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무르 증발 참여는 묻습니다. 자, 증발 참여는 540 킬로칼로리 다시 킬로그램 정도이므로 그렇습니다. 그 증발 참열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온도 변화 없이 어떤 액체를 증기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르 증발 참열은 540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정도이므로 1리터 정도의 땀의 증발로 540 킬로칼로리 열을 제거할 수 있다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땀은 그렇습니다. 땀은 동그라미요. 스트레스로 인해 그렇습니다. 밑줄. 뒷장입니다. 아들의 난린이 분비될 때에 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하. 스트레스로 인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뭐하고 일단 관련시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죠. 그쵸? 긴장 시 일테면 우리는 뭘 받았다는 이야기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중추신경에서 체온 상승을 감지할 때 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하고요. 중추신경에서 체온 상승을 감지할 때 난다. 여기다 쭉 몇 줄. 지금 여기 사문단에서는 열 방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어떤 열인가요? 자, 몸에서 생성된 열입니다. 체내의 열이죠. 그러면서 사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주제는 체내의 열을 방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인체는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어디까지요?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모죠.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의 대사율도 낮아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체온과 기초 대사율은 비례 관계네요.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율을 우리가 BMR로 표시하게 되죠. BMR이라고 하지요. BMR. 그러면서 기초 대사율이란 것은 기초 대사량과 표준 기초 대사량의 차이를 표준 기초 대사량으로 나눠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거나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다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체온과 기초 대사율은 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적어줍시다. 체온과 기초 대사율은 비례 관계이다. 이러한 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 즉 동면을 걸습니다. 통해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을 나기도 한다고 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반대로 걷습니다. 대조 형태죠. 여름철에는 걷습니다. 동그라미 하고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걷습니다. 여러 방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걷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어쨌거나 동물들이 동면을 통해 가지고 대사량을 갖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털 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호흡을 통한 여러 방출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호흡을 통한 여러 방출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 호흡에다 동그라미. 자,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경우 이러한 통로로 방출되는 열량이 시간당 9kcal 정도로 적지만 그렇습니다. 자, 동물들은 얕고 짧은 호흡을 통해 여러 방출량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 긋고요. 동물들 동그라미 하고요. 얕고 짧은 호흡을 통해 그렇습니다. 동물들의 열 방출 방법이죠. 그러면서 자, 여러 방출량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하하, 걔가 왜 헉헉거린 줄 알겠죠? 어쨌거나